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국내 산업계 요즘 바짝 긴장하고 있죠. 하지만 이 K조선 같은 경우엔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우리 K조선에 손을 내밀었기 때문인데 대체 우리의 어떤 강점 때문일까요? 그리고 앞으로 K조선은 어떻게 나아가게 될까요? 변용진 IM증권 연구위원과 함께 집중적으로 우리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도 더 잘 아실 겁니다. 요즘에 트럼프 랠리, 트럼프가 말만 하면 이제 주식도 오르고 코인도 오르고 그런 상황인데 트럼프 랠리에 가장 먼저 시작됐던 업종이 있었습니다. 바로 조선업종이었었고요.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트럼프 당선인 미국 조선업에 있어서 한국의 도움이 절실하다. 바로 우리의 K조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위원님, 네. 왜 그러는 겁니까? 왜 우리에게 미국이 SOS를 친 겁니까? 그만큼 정말 급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급하다? 맞습니다. 예. 급하니까 이렇게 취임 직후에 통화에서 딱 집어서 언급을 할 만큼 예. 굉장히 좀 긴박한 상황이다라고 이제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요. 근데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는 아시겠지만은 뭐 지상 무기라든지 뭐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예. 뭐 많은 지원을 하고 이러고 있지만 결국은 그런 방산 경쟁력부터 해서 뭐 조선업 이런 쪽에 그런 제조업의 좀 한계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예. 특히 그 중에서 지금 가장 급한 것 중에 하나가 군함 경쟁력입니다. 군함 건조의 그 캐파에 있어서 중국이 이미 미국을 한참 훌쩍 뛰어넘었고요. 예. 상선까지 포함한 그런 경쟁력이라고 한다면 그 중국의 건조 능력이 200배가 넘는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좀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남중국해 쪽에서 근데 미국은 원래 재해권을 위해서 전 세계 바다에 항모를 네. 띄워놓지 않습니까? 있죠. 근데 그 항모의 건조기관과 그 수리기관이 너무 지연이 되다 보니까 그 항모가 비어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이제 미국 항모가 없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고 그때를 틈타서 중국이 항공모함을 띄워가지고 예. 막 마음대로 돌아다녔다. 그 자리에 가 있었던 거예요. 그랬던 이제 사태가 벌어진 적이 있어요. 이제 그런 만큼 미국의 그런 지금까지 지켜왔던 재해권에 있어서 조선업의 그런 건조 경쟁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좀 긴박한 상황이 됐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또 우수한 조선 능력을 갖고 있는 한국에 손을 벌리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야, 저나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생각과는 좀 다른 것 같죠. 예. 미국을 천조국이라고 하잖아요. 방위비, 이 국방비의 천조, 1조 달러를 쓰는 그런 뭐 육박하는 나라인데 지금 우리가 한번 더 볼게요. 그러니까 오히려 무기 경쟁력에서 떨어진다. 상선이야 중국보다는 뒤질 것 같은데 네. 항공모함은 미국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면 지금 해양 방산 쪽에서의 미국의 수준이 뭔가 문제가 생긴 겁니까 정말로? 엄밀히 말하면 항공모함을 하는 조선소는 미국에 사실 한 군데 정도밖에 없습니다. 이제 헌팅턴 잉글스라는 조선소에서 예. 항모를 건조를 하는데 여기서 수리까지 담당을 하고 있고요. 예. 근데 뭐 구축함이나 잠수함도 한 2군데 정도 이렇게 나눠서 짓고 있어요. 근데 예. 사실 상선 조선소라고 할 만한 데가 사실상 없는 상황이고 이제 군함의 건조 최소한의 경쟁력만 지금 남겨놓고 있는 상황인데 예. 2차 대전 이후로 이런 건조 능력 자체가 점점 하락을 해왔고 지금은 유일한 조선소에서 항모를 짓고 있는데 여기서 지연이 굉장히 많이 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쟁이 없고 독점이고 그럼에도 이제 미군은 계속 물량을 주고 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지연이 나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 개선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한국 조선소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인 경쟁을 그럼요. 통해서 실력도 좋고. 발전을 하고 네.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원가 높아진 거 다 받고 하면서도 뭐 지연이 뭐 1년, 2년은 예사로 나고 있고요. 이제 항모 같은 경우 1년, 2년 났었는데 최근에 뭐 주말트라는 이제 최신의 구축함 건조할 때는 그거는 거의 뭐 5년 가까이 지연이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 상선이야 중국이 뭐 싼 값에 저가 경쟁력과 이렇게 많이 한다고 쳐도 군함 쪽은 특히 해양 이 국방 쪽은 미국이 앞서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현실은 다릅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에게 손도 내밀고 한국 K조선이 도움이 필요하다 이렇게 트럼프 당선인이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왜일까요? 그렇게 국방비도 많이 쓰고 기술력도 있고. 뭐 세계 최고지 않습니까? 미국의 해양 산업, 뭐 조선업이 이렇게 몰락이라는 표현 좀 그렇지만 왜 이렇게 하락세를 탄 건가요?
뭐 사실은 이제 미국이 뭐 최강국인 거는 여전한 뭐 사실이지만요. 근데 미국이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좀 첨단 무기나 첨단 기술들 그리고 뭐 제조업 쪽에서도 오히려 첨단 쪽 그런 쪽을 조금 더 이제 앞세워서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방산 무기 쪽에서 예를 들자면은 뭐 지상 무기 쪽보다는 뭐 미사일이나 미국만이 할 수 있는 우주 쪽 뭐 이런 쪽은 잘하지만 오히려 우리가 잘하는 지상 무기는 오히려 더 못하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이제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핵잠수함, 항공모함 건조의 기술에 있어서는 미국이 뭐 최고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 아랫단에 뭐 구축함이나 뭐 이런 일반적인 뭐 재래식 무기들 거기까지 내려간다라고 하면 미국이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소홀했던 거죠. 이제 특히 그런 것들을 포함한 이런 조선 산업은 뭐 예전부터 2차 세계 대전 이후로 사실 이게 3D 뭐 산업 중에 그렇죠. 하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양 산업으로 아예 분류를 해버리고 보조금 지급을 중단을 하고 지금 미국이 보조금을 조선업 이런 데가 아니고 뭐 반도체, 2차 전지 이런 쪽으로 지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양 산업으로 분류를 해왔고 업은 점점 쇠퇴를 해왔었고요. 그런데 뭐 필수적으로 지어야 되는 군함은 뭐 남겨놨지만 그것마저도 지금은 경쟁력이 굉장히 하락한 상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리를 이제 도움에 이제 손을 내밀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앞에 표도 봤지만 뭐 중국이야 빼놓고 우리도 잘하지만 일본도 아직 잘한단 말이에요. 조선에서도. 네. 일본도 여전한 실력이 있는 나라인데 우리 한국에게 이렇게 손 내민 이유 유럽연합도 좀 남아있을 것도 같은데 왜 우리 한국인가? 일본을 제치고 이런 데에서는 또 우리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그 전 세계 조선업 점유율을 먼저 보시면 중국이 제일 좀 앞서 있죠. 있습니다. 네. 한 50% 점유율을 하고 있고 한국이 한 30%, 일본이 한 10% 정도. 네. 미국은 0.2%밖에 안 됩니다. 참고로 거의 뭐 존재감이 없고요. 네, 그래서 없죠. 일본도 어느 정도의 점유율을 갖고 있지만 일본 조선소들이 짓는 배들은 대부분 일본 자체 선사들, 그러니까 국적 선사들이 발주하는 선박들이고요. 그 해운사한테 납품하는. 엄밀히 말하면은 그래서 일본 조선소들도 그 일본 군함, 그러니까 일본용으로 쓰이는 상선들을 짓지만 국제적으로 봤을 때는 경쟁력이 한국에 비해서는 훨씬 못 미친다라는 게 이제 중론이고 일본에는 아무래도 이제 미군 기지가 있기 때문에 뭐 요코스카 해군 기지가 있고 그 주변에 뭐 여러 개의 조선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리적으로 뭐 유리한 측면에 있어서 우리보다 조금 앞서서 이런 미군함 수리 이런 것들을 좀 시작을 하고 있었지만 뭐 의지도 그렇게 강하지 않을 뿐더러 능력 자체도 우리 조선소에 비하면 굉장히 좀 떨어지는 편이고 우리는 지금 적극적인 의지로 뭐 미국의 조선소까지 인수를 할 정도로 앞장서 나가고 있는데 일본은 이제 그럴 능력도 안 되고 의지도 아직은 없는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여유도 안 되고 뭐 그렇죠. 자기네 해운사의 배 대기에도 좀 빠듯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 한국, 중국한테 내밀 수는 없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을 택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자, 최근에 많이 뉴스에 나오는 게 MRO라고 하죠. 특히 군함, 함정 MRO, 유지, 보수, 검사 이거를 아마도 우리 K조선에게 좀 부탁을 한 것 같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아예 우리가 MRO를 끼고 들어가가지고 미국 우리 함정 기술 한번 배워서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는 건 어떻습니까, 위원님? 나가서 우리도 한번 항공모함 한번 만들어 보면 어때요? 일단은 우리나라 제가 네. 해군 출신입니다. 해군에서 구축함을 탔었고 해군 처음 들어갔을 때 조선소에 저는 그래서 입대를 했어요. 그래서 뭐 과정을 많이 옆에서 지켜봤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항공모함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수상함은 만듭니다. 이지스함까지도 만들기 때문에. 이지스도 만드나요? 우리나라가 이지스함 정조대양함 이제 곧 이제 이지스. 진수를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뭐 물론 이지스 시스템 기술 자체는 미국 거지만 이제 함정의 체계랑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많은 부분을 발전을 했고 엄밀히 말하면은 미국하고 뭐 경쟁을 한다고 경쟁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그 정도 수준의 이제 군함 건조 능력이 이제 있다라고 보여질 수가 있고요. 지금은 MRO부터 들어갑니다. 근데 MRO부터 들어가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제 신조 함정 건조까지도 우리가 일부 나눠서 할 수 있을 거고 이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최근에 이제 한화그룹에서는 미국 조선소까지 인수를 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근데 뭐 신조가 물론 중요하지만 MRO도 중요한 게 당연히 전체 수명 주기가 함정이 한 30년 정도 된다라고 보면은 신조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이 한 30% 정도 된다고 보고 나머지 이제 유지 보수, 이제 MRO를 포함한 뭐 그런 부분이 한 70% 가까이 오히려 더 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금 먼저 들어가서 미국의 그런 이제 함정 건조 기술들을 학습을 하고 나중에는 그걸 사용을 해서 미국 조선소를 통해서 이제 함정 건조까지도 우리나라가 지금 엿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이 보시기에 이제 우리가 들어가서 그 군함을 고쳐주기도 하고 보수도 하고 정밀 검사를 하다 보면 좀 실력이 쌓일까요? 좀 빼올 게 있을까요? 좀 MRO를 하다 보면?
엄밀히 말하면 실력은 이미 저희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제 생각에는 예. 실력이 뭐 없지는 않은데 네. 다만 이제 우리나라 함정이 아니고 미국에서 건조를 한 함정이다 보니까 익숙지 않겠죠, 아무래도. 네. 그들이 쓰는 뭐 표준이라든지 뭐 체계, 뭐 시스템 이런 부분에 대해 익숙해질 시간이 좀 필요할 거고 네. 그런 부분은 아마 제 생각에는 좀 굉장히 좀 빠른 시간 안에 우리가 좀 습득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지금으로서는 미국이 아무래도 초기 단계다 보니까 구축함이나 이런 전투함을 수리를 맡기지는 않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한화에서 수주한 수리함들은 다 지원선들이거든요. 지원선들이죠. 그러니까 무기 체계가 별로 들어가 있지 않는 그런 것들인데 네. 향후로 이제 구축함 같은 부분에 MRO까지 맡게 되면서부터는 자연스럽게 나중에 건조까지 이어질 수 있을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냥 어떤 우리의 생각이죠. 이렇게 무기가 실린 배를 수리하러 들어가면은 하다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무기 네. 체계도 이렇게 열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럼 좀 우리의 기술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아예 이런 얘기 나옵니다. 가령 반도체 업계에서 실질적으로 엔비디아의 이 AI 가속기를 만드는 곳은 이제 대만의 TSMC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전반적으로 엔비디아가 총괄을 하지만 이것처럼 앞으로 이제 미국에서 EGS함도 마찬가지고 항공모함도 설계를 해주면 우리가 마치 AI 반도체 TSMC처럼 우리 한국의 조선업이 이걸 한번 만들어준 이런 관계로 한번 미국과 밀착해버리면 어떨까요? 사실은 되게 현실적인 예. 부분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우리 자체 설계로 함정을 건조해주기보다는 예. 오히려 그들의 설계 도면을 설계 받아서 도면. 건조를 해주는 게 미국으로서도 예. 좀 더 안심이 될 수 있고 우리로서도 좀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왜냐하면 설계부터 우리가 해버리면은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져야 되거든요. 근데 네. 다 검증이 된 미국이 수십 년 동안 해온 부분의 도면만 받아서 한다라고 하면은 한국이 해양 사업에 진출을 할 때도 그랬습니다. 우리 자체 설계보다는 사실은 도면을 받아서 하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고 오히려 코스트 같은 측면을 좀 더 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좀 현실적인 접근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근데 다만 이제 그 이전에 뭐 선결되어야 할 뭐 서로 안보 간의 뭐 그런 이제 협의라든지 뭐 보안에 관한 뭐 그런 것들은 좀 필요하겠지만은 네. 굉장히 저는 이제 현실적이고 이제 멀지 않은 미래에 현실화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설계 도면 같은 걸 공개할까요? 가능성은 있을까요?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미국은 만들어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만들지 못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네. 그래서 지금 법상으로도 이따가 말씀드릴 뭐 네. 존스법 같은 관련해서도 그래서 미국 본토 안에서만 짓게 돼 있습니다. 이제 네. 군함을 짓게 되어 있고 그래서 도면 유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초반에는 아무래도 좀 우려가 클 거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인수한 미국 조선소를 통해서 아마 건조를 먼저 시작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의지에 따라서는 이제 한국 조선소에서 건조까지도 충분히 엿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트럼프 랠리가 펼쳐지면서 조선업이 첫 손에 꼽혔던 이유,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했던 이 MRO 사업, 특히 미국의 군함 MRO, 유지, 보수, 검사 이쪽에서의 한 번의 수혜가 있겠다. 또 다른 것이요. 지금 트럼프 당선인은 석유를 더 쓰겠다. LPG, LNG 가스를 집중적으로 갖다 쓰겠다. 자기네 나라에 뭐 셰일가스 쓰겠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이런 에너지 쪽의 운반, 물동량도 좀 늘어나게 되니까 우리 조선업에도 LNG선, 뭐 LPG선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도 수혜를 보다. 이 분석은 어떨까요? 이것도 좀 타당한가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실은 군함 쪽보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단기적으로 빠르게 우리가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되는 거고요. 예. 특히 이제 LNG 같은 경우에 바이든 정부에서 올해 1월 초부터 신규 LNG 수출 프로젝트 승인을 중단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LNG가 신규로 LNG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지연이 많이 되고 있어요. 예. 그걸로 인해서 지연됐다라고 생각되는 프로젝트들이 한 4개에서 6개 정도가 되고 거기에 투입되었어야 할 LNG 선박이 한 80여 척 이상인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트럼프 당선 이후에 이런 LNG 프로젝트 수출 승인을 다시 재개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까지 지연되었던 LNG 선박의 발주가 증가할 수 있다라는 이제 얘기가 바이든 때 되는 거예요. 막혔던. 네, 맞습니다. 물론 뭐 조삼모사일 수도 있겠지만은 네. 뭐 나올 게 나오는 거다라고 네. 생각할 수 있지만 어찌 됐건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거는 미국으로 들어가는 이런 LNG 선박 같은 경우는 통상 중국 조선소로 줄 가능성이 크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겠죠. 한국 조선소가 거의 다 가져올 수가 있는 거고 최근에 또 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지연됐던 프로젝트들에 뭐 한정한 거지만 최근에는 또 어떤 얘기가 있냐면 EU 쪽에서 미국산 LNG의 수입을 늘리겠다. 뭐 러시아산 PNG 더 줄이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미국산 LNG를 늘린다라고 하면은 네.
없었던 수요가 또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PNG를 대체한다라고 하면 LNG는 선박이 더 필요하니까. 거기 이제 액화로 예, 돼 있으니까. 맞습니다. 네. PNG는 땅으로 오는 거지만 LNG는 바다에서 받아와야 되니까 선박이 더 필요할 수 있는 거고, 이 역시 이제 트럼프의 그런 화석연료 이제 우대 정책하고 좀 맞물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로 충분히 한국 조선소의 수혜를 예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LNG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쪽에서도 약간 인정해 주는 거 아닙니까? LPG는 몰라도 LNG는 양쪽 모두, 그러니까 트럼프나 친환경 모두에게 좀 손 내미는 쪽 아닌가요? LNG도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좀 극단적인 이제 뭐 환경주의자 뭐 이 정도까지 간다라고 하면 LNG도 사실은 이제 탄소 안 되지만, 배출이 있기 때문에 뭐 친환경이 아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현실적인 측면에서 뭐 브릿지 연료로서의 측면으로 이제 사실 궁극적인 뭐 수소 네. 이 정도까지 가기까지는 아직은 시간과 단계가 좀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단계까지 가기 전에 우리 현실적인 보다 비교적 친환경적인 연료로서 LNG는 사실은 거의 유일한 대안이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중국과의 경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주 뭐 고친환경 부가가치 선박을 잘 만든다고 하는데 중국도 LNG 벙커링선 쪽에서는 뭐 못지않게 그러니까 중국 기술도 꽤 올라왔죠. 중국 조선업에. 그러면 이제 경쟁을 또 해야 되는 건가요, 우리가? 엄밀히 말하면 LNG 운반선과 LNG 벙커링선이 약간 벙커링선 성격이 좀 다른데요. 이제 그것도 좀 갈까요? 맞습니다. 네. LNG 운반선은 중국이 이제 중국 선사로부터 대부분 지금 받아오고 있는 게 거의 뭐 대부분이고요. 예. LNG 벙커링선은 시장 자체가 그렇게 커지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LNG 벙커링선이 필요한 부분은 대부분 이제 항구의 그런 인프라가 많이 준비가 안 된 곳들에 이제 투입이 되어야 되는 거고, 사실은 LNG 운반선도 LNG 추진을 해서 LNG 연료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벙커링선이 사실 별로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LNG 터미널에 기항하는 곳들에는 대부분 이제 벙커링이 가능하기 있으니까. 때문에 LNG 벙커링선이 필요한 항구들은 이런 인프라가 준비되지 않은 일반 항구들. 그러니까 이게 왜 지금 증가하고 있냐면은 최근에 특히 올해 발주된 컨테이너선의 대부분이 LNG 이중연료를 쓰고 있습니다. 메탄올 이중연료 일부고 한 절반 이상은 LNG 이중연료를 쓰고 있는데, LNG 운반선이 기항하는 항구랑 달리 컨테이너가 기항하는 항구들은 이렇게 인프라가 준비 안 된 항구들이 오히려 더 많을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도 그런가요?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항구들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비용이나 시간을 감안했을 때 단기적으로 이런 LNG 벙커링 선을 투입을 해서 이거를 수요를 충당하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이다라는 판단으로 발주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뭐 경쟁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코가스나 뭐 SK가스 이런 이제 국영에 가까운 회사들이 우리나라 항구에 필요한 뭐 이런 선박들을 우리나라 조선소에 발주를 하고, 뭐 중국 같은 경우도 중국에 필요한 선박을 중국 선사가 중국 조선소에 발주를 하고, 아직까지는 뭐 이런 정도의 이제 단계인데, 그래서 기술적으로 어느 곳이 더 우월하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당연히 LNG 운반선의 기술력을 감안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조금 더 비싸고 아직까지는 좀 더 기술력 측면에서 우월하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LNG 선과 LNG 벙커링이 좀 다른데요. LNG 선은 이제 그야말로 LNG를 싣고 나르는 그 배고, 벙커링은 그 LNG 연료를 이제 주입하는 그 배를 말하는데, 저는 SK가스나 이렇게 요즘에 물동 터미널에 다 벙커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안 돼 있는 터미널들도 많이 있나 봅니다. 그럼요. LNG도 그렇고 메탄올도 그렇고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고, 사실은 이제 그렇게 기존의 그러니까 컨테이너선하고 탱커 같은 LNG 운반선이 아닌 다른 이제 컨벤셔널 선박들의 이런 이중 연료가 사용된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좀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LNG 벙커링선은 그 터미널에 그냥 두나요? 운전 안 하고 들어오는 배에다 그냥 주입해 주는 거예요? 근데 LNG 벙커링 운반선도 사실 연료를 주입하기 위해서 뭐 LNG 터미널에도 가야 되고 이제 터미널에도 돌아다녀야 될 수밖에 없고, 이제 필요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이동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LNG 쪽 트럼프도 좋아라 하고 환경 쪽에서도 그렇게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완전히 극단적인 친환경이 아니라면. 그래서 이 LNG 관련한 사업도 우리에게 또 하나의 이제 수혜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어떤 사람인데 우리 K조선에 이렇게 모든 혜택을 몰아주지는 않을 거다. 어떤 식으로 또 태클을 걸 거다. 또 그럴 것도 같거든요. 이거 주는 대신에 또 뭐 뺏어가고 이러면은 또 이게 답답해지는 건데요. 일단은 조선업만 국한해서 보자면 트럼프가
뺏어갈 게 사실상 없어 보입니다. 왜냐면은 뭐 자기들이 뭐가 없어서 네, 예. 미국에 뭐 조선업이 없으니까요. 네. 우리 걸 뺏어간다고 할 수 없고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보다는 조선업에 우리의 도움을 받는 대신에 다른 산업에서 이제 또 반대급부를 얻어가는 뭐 이런 형태의 그런 트레이드오프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요즘 언론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가 존스법입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정말 들어가서 뭐 앞서 얘기한 것처럼 함정 기술이나 이런 것도 좀 배워오려면 존스법이 개정돼야 된다. 이게 어떤 법인가를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이게 개정할 가능성도 좀 있는 건지도 좀 궁금한 거예요. 일단 이게 굉장히 좀 옛날에 뭐 이제 수십 년 된 법이고 이제 미국에서 과거부터 이제 미국 연안을 오가는 배들, 그러니까 미국에 기항을 하는 배들은 미국 본토 내에서 미국 사람이 미국 설비로 지어야 한다라는 이런 법이 있고 이런 법 때문에 사실은 이제 미국의 조선업 쇠퇴를 어떻게 보면 불러온 그런 요인 중에 하나라고도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이러한 폐쇄성 때문에 미국 조선업의 경쟁력도 계속적으로 저하가 됐었고 뭐 그런 원인으로 결국은 이제 나비 효과가 돼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이제 수혜까지 이제 돌아오고 있는 뭐 이런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아직까지 이 법 때문에 이제 미국 군함은 이제 해외에서 지금 지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근데 그런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이제 우리 서두에부터 지금 말씀드려 왔듯이 미국이 지금 급한 상황이 된 거고요. 최근에는 그래서 법 개정이 있어야 한다라는 목소리도 미국 내에서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그 전략국제문제연구소란 CSIS라는 네네. 기관에서 최근에 이제 나온 그런 이제 내용에 따르면은 이런 미국의 그 존스법 개정을 해야 조선업에 대한 이런 경쟁력 제고를 할 수가 있고 방산 측면에서 중국과 경쟁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법 개정 뭐 이전에는 현실적으로는 이제 MRO나 이런 부분들도 통해서 우리가 침투를 먼저 시작을 할 걸로 예상이 되고 뭐 법 개정이라는 게 사실 뭐 쉽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좀 어려운 부분이다 보니까 뭐 시간이 걸릴 테지만 저는 뭐 궁극적으로는 아마 좀 개정의 방향으로 미국도 가지 않을.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법 개정보다 조선업 부활이 훨씬 더 어려워요. 법 개정이 쉽기 때문에 예, 오히려 그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좋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모든 배는 미국에서 만들어져야 된다. 뭐 그게 존스법의 핵심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미국이 오더를 해서 우리의 울산 조선소에서 미국의 군함을 만들 수가 없죠. 미국에 들어가서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미국의 또 발목을 잡을 거기 때문에 이 존스법의 개정 부분도 저희가 너무 불가능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또 이런 조언해 주셨었고요. 페루 이야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 페루 수장과의 만남을 통해 가지고 군함 쪽에서도 이 방산 파트너 이야기 나올 때 관련주들 굉장히 당연히 들썩였었거든요. MOU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페루 입장에서도 우리 한국만한 파트너가 없다 이런 생각 드는데요. 네. 아무래도 최근에 그 현대중공업이 네. 이제 페루 쪽과 예, 사업 계약을 맺었죠. 현직 조선소에다가 우리가 기자재와 기술을 공급해서 함정 4척을 건조하는 계약을 맺었고 거기에다가 이제 15년짜리 또 MOU를 맺었습니다. 향후로 15년간 함정 한 10척 이상의 또 건조를 지원을 한다라는 이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이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가서 뭐 협의를 하셨듯이 뭐 K2 전차 그리고 현대로템의 그런 장갑차 이런 부분에 대한 포괄적인 또 협약도 맺었기 때문에 굉장히 페루와는 이제 장기적인 이제 협력 관계로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폴란드를 뭐 생각해 보시면은 폴란드에서 이제 하나만 산 게 아니고 결국은 우리나라 무기 체계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무기 체계를 다 도입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맥락과 마찬가지로 페루 같은 이제 중남미 국가들도 앞으로는 좀 더 이제 열릴 수 있는 교두보가 생겼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카이도 한국 항공우주의 그 뭐 경공업기도 얘기를 하는데 완전히 그럼 세트로 거의 육해공을 다 이야기가 된 거네요. 페루는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뭐 거의 어떻게 보면 뭐 패키지 같은 뭐 그런 형태로 이제 한국에 대한 이제 완전한 신뢰를 바탕으로 이렇게 우리나라한테 손을 벌리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K방산 남미의 페루로 들어간 다음에 올라가는 거죠. 북미로 이렇게 올라가야죠. 예, 올라가야 되겠죠. 자,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이 트럼프 랠리 또 트럼프 2.0 시대에 조선업은 뭐 나쁠 게 없다. 조선업은 좋다. 뭐 이래서 승승장구하고 있고 조선업 자체가 또 슈퍼사이클이기도 한데 다만 또 트럼프 당선인이라는 점이 또 많이 걸리기도 하고 자, 위원님 보시기에는 조선업의 향배 어떻게 될 것으로 보입니까? 트럼프가 그냥 K 조선만은 그냥 내버려 둘까요? 또 우리가 어떤 점에 좀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될까요?
일단은 저는 이제 군함 쪽에 있어서는 사실상 뭐 대안이 없기 때문에 뭐 트럼프로서는 뭐 저는 조선 방산을 보통 담당을 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전체적으로 이제 보는 게 맞다라는 입장이고요. 네. 트럼프 입장에서는 뭐 조선 방산 특히 함정 쪽 관련해서는 뭐 굳이 우리나라를 여기서까지 압박을 해서 태클 걸 이유 더 없다. 여기서 얻어내기보다는 네. 이 부분은 우리나라한테 줄 건 주고 뭐 다른 이제 뭐 재산업 쪽은 아니지만 뭐 2차 전지나 이런 쪽에서 또 반대급부를 얻어가는 이런 협상을 할 가능성이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크다라고 보고요. 네.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우리는 거꾸로 트럼프는 우리한테 이 조선 방사 그 함정에 대한 이제 수요를 준다라고 수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들도 이건로서는 이제 어드밴티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로서도 협상을 할 때 이걸 지렛대로 삼아서 우리가 이만큼 너희를 도와주니까 예. 너희도 우리를 딴 산업을 도와달라 이런 식의 협상 접근 방식은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조선업이라는 게 정말 우리의 오소독산, 우리의 고유의 좀 강점이 있기 네네. 때문에 이걸 일종의 레버리지로 좀 활용하자. 맞습니다.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남들이 줄 수 없는 걸 내가 이제 예. 주는 부분을 가장 크게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쪽이 지금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당국자들도 이 K조선이 그 정도의 위상이라고 합니다. 트럼프 당선인도 건들 수 없는 영역. 미국이 그만큼 못하고 있는 뜻이기 때문에 이 조선업을 가지고 앞으로 트럼프 2.0 시대에 레버리지로 삼아야 되는 또 그런 이슈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도움 말씀 주신 변용진 IM증권 연구위원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